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라인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1.1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황사는 밤부터 약해져 내일은 사라지겠습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맑은 가운데 8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의 9월 수출이 석유 관련 제품의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9월 울산의 수출은 53억 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줄었습니다. 이는 선박 수출이 71.9% 늘었지만 석유 제품 수출이 33.6%, 석유 화학 제품 수출이 13.9%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9월 수입도 10.8% 줄어든 2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2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국가산단 입주업체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들의 가동률이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8월 온산 국가산단의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은 63.9%로 올 들어 가장 낮았고 미포 국가산단의 50인 미만 가동률도 68.3%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계속된 경영난으로 이미 공장 가동을 중단한 업체가 생겼고 공장 가동 횟수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핵심 절차인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경쟁 당국의 첫 심사 승인으로 나머지 한국과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등 5개국의 심사도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서로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 계약에 이어 탄력근로제 계약안을 국회로 넘겼다며 이는 노동자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과 대의원 선거, 금속노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선거와 별개로 5월 상견례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울산시 사업의 국가 예산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예결위 심사에 상정될 울산 국비 사업에 대해 감액 방지와 예산 증액 등을 요청했고 특히 해상화재 진압을 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에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다음 달 말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해인학교에서 규모 5.4의 지진 발생을 가정한 대규모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과 함께 학교 급식실의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를 가정해 진행됐으며 모든 학생들이 머리 보호구를 쓰고 교사들의 지도 아래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이 지역 자영업자를 행정 차원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울산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시 쇼핑몰은 울산의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가 없고 업체는 카드 수수료와 배송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울산몰에 울산시 모바일 전자상품권인 울산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높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16,370대 가운데 15,761대가 보험에 가입해 96.28%의 가입률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구는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발송했으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7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시는 신청을 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소양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외국어 능력 면접을 거쳐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는 2017년 8곳, 지난해 10곳 등 모두 25곳의 글로벌 중개사무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8년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한 A씨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참고하라며 이 사건의 상세한 사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